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어도비 전자서명입니다. 어도비 전자서명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자서명, 즉 e시그니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이제 뭘로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020년 대한민국 메가트렌드 비대면 서명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사인을 하실 때 주로 어디에 하시나요? 대부분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방식을 웹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종이에 잉크가 젖어든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러한 종이 서명은 보안하고 편의성 측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자서명 이번 생에 쓰실 거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도 얼마든지 간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사인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자서명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뿐만 아니라 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등 모든 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고 사인이나 도장 넣을 수 있는 서명 필드 만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텍스트나 체크박스라든지 일반적인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입력값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서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문제가 생기는 주된 이유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혹은 작성한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혹은 작성은 했는데 날인은 했는데 서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이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돼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어도비 사인은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즉 서명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도비 그러면 서명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어도비는 간편하게 서명 보내고 서명 받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서명 참여자 이메일 있죠. 이메일을 추가하시고 서명할 문서를 업로드 하시고 이 문서에 서명할 필드 추가하신 다음에 발송하면 끝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전달받은 이메일을 PC 또는 모바일에서 첨부되어 있는 그 문서를 연 다음에 수신하고 검토하시고 거기에 동의하면 서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서명이 완료되면서 계약도 완료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죠? 만날 일도 뭔가 출력할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런 모든 과정이 어도비 클라우드 내부 서버에 기록이 돼서 IP 주소나 각종 전자적 정보 이런 것들이 보관이 돼서 결국은 사실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이 실제 이런 서명을 했고 이런 절차를 밟았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주면 이런 분쟁이 다 사실은 사라지고 전자적 기록들로 증거로서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도비 전자 서명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런 민사상의 사건에 있어서 계약서의 분실로, 종이 계약서의 분실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하나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개념을 먼저 차이점을 이해하고 갈 건데요. 전자서명하면 종이 서명이 하는 서명하고 뭐가 다르지? 전자결제는 또 전자서명하고 뭐가 다르지? 공인인증서는 또 전자서명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굉장히 혼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과 전자결제,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가실 텐데요. 일단 전자서명 이번 생에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 서명하고 전자 서명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종이 서명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하시는 형태의 서명 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딘가에 핸드폰을 사러 가면은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거에 사인을 한다든지, 뭐 혹은 뭐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셔도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뭐 채용이 되셔도, 입사를 하셔도 다 뭔가의 계약서에 종이에 이렇게 서명을 하셨죠. 이게 다 종이 서명인데, 일단 이 종이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다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신분증이나 뭐 기타 굉장히 각종 서류들을 많이 또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서명은 본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또 이 종이 서명 같은 경우 이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이걸 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페이지마다 이렇게 다 열어서 반 접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게 사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건 위조가 아니고 원본이야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간인 같은 걸 많이 찍으시는데, 네, 만약에 계약이 뭐 50장짜리인데 50명한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간인을 찍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예, 상상이 안 되시죠? 예, 굉장히 일단 위변조에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종이 한 장을 쓰면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찍게 되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위변조 부분의 방지가 좀 어렵고요. 문제는 보관인데, 예, 서류 물류창고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기업들 아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종이 문서는 일단 위조, 변조가 굉장히 쉬운 데다가 여러 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복잡한 경우에는 만약에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 낭비도 굉장히 많고 저장 낭비도 많아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게 다 비용 증가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뭐 서류에 서명을 해서 우편 또는 팩스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아무튼 대번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전자서명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빠르고, 일단 인증 자체가 이미 이메일로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서류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계약 내용이 또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습관처럼 우리가 그동안 종이 서명을 사용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 빈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종이 서명은 안녕이라고 손 흔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종이 서명은 어떤 건지 아셨고, 전자 서명하고 전자 결제가 혼동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사에 제가 방문해서 전자 서명 도입 검토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부 결제 시스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전자 서명과 전자 결제를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어도비 사인은 전자결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시고, 최근에 그렇게 도입하셔서 저희 고객사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제를 받기 위해서 어도비 사인을, 그러니까 전자서명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서명이라는 거 사실 이제 전자결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들 하는 이제 문서상의 어떤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부분 전체에 서명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결제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인쇄해서 관리하는 모든 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이 문서들 있죠? 그리고 인감으로 관리하는 모든 문서, 이런 모든 서명을 다 전자서명으로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결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전자서명은 저희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스 기반 서비스거든요. 사스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구축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전자결제는 기본적으로 구축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문서를 만들어 놓고, 뭐 업무일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식에 맞춰서 나는 반복적으로 이거를 결제를 한다라고 해서 재사용하는 개념이라서,
사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서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가 안 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기존에 다량으로 서명이 필요한 그 계약을 하셔야 되는 문서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입점 계약을 해야 되는 유통업계라든지 뭐 일대 다 하겠죠. 그 결제하셔야 되는 게 양이 굉장히 많고 늘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입점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할 때 일단 기존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전사적으로 또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매부서의 경우는 외부와의 이제 전자결제가 많기 때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하시는데 아직도 종이문서로 쓰시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사팀에서는 또 별도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 경우잖아요. 구축을 하면 좋은데, 구축을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구축적 전자결제 서비스는 이제 특정 반복되는 형식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기한서나 결제 계약서나 이런 내용이나 문구나 레이아웃이나 형태들이 변경이 돼버리면 이거를 또 개발사에 의뢰해서 이 문서 양식이라고 하죠. 이 양식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 양식을 업로드를 하셔야지만 전자결제를 이어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도비 사스 기반의 이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서명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서가 바뀌어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PDF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PDF 어떤 기본 원본 문서도 있죠. 엑셀이나 워드나 뭐 기존 원본 문서를 내용을 변경을 하신 다음에 PDF로 변경하시고 변환하시고 그걸 업로드 하셔가지고 문서 파일 그대로 바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기업에서 뭐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용역계약도 해야 되고 구매계약도 해야 되고 뭐 비밀유지 서약서도 보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서 형태별로 별도로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적인 면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전자서명을 가지고 사스 기반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예를 들어 기존에 나는 구글 클라우드 기업에서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도 쓰는데 구글 클라우드나 뭐 MS365 같은 클라우드 문서를 바로 서명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다운받지 않으셔도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연동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서명하고 전자결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정말 혼동 많이 하시는데 공인인증서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고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사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뭘로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1999년에 전자서명법 제정하면서 도입된 전자서명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문서의 인감이나 지장, 사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하고 같은 효력을 지녔다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공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금융,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뭐 이런 데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죠. 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공인인증 제도를 마련해서 이 공인인증서를 써야지만 인터넷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이에요. 예, 저희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원24나 공공기관이나 뭐 문서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공인인증 하셔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 언택트 때문에 사이버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강좌 들으려면 나를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인증하는 방식이 공인인증서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맥북을 쓰는데 맥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 그런데 2020년 5월 20일 그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는 뭐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사실 20대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예, 아시죠? 뉴스 봐서 아실 텐데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자, 이제 공인인증서는 예, 효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사실 이제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권리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이제 공인인증서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단지 공인인증서가 기존에 굉장히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전자서명 툴로도 그 대체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폐지가 됐다라는 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기존 우월한 법적 효력이 없어지고 제가 여기 그림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놨죠. 자, 공인인증서나 어도비 사인이나 뭐 A 서명이나 B 서명이나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하게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카카오페이 인증서, 뭐 패스, 뱅크 사인, 토스, 네이버 굉장히 이제 인증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거고 전자서명 시장도 굉장히 자유 경쟁이 많이 촉진이 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공인인증서로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이거 전자서명으로 이거 대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약간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르긴 해요. 뭐 이제 앞으로는 효력이 같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지만 일단 공인인증서는 내가 맞아요, 이거 나예요 라고 로그인 하시는 형태인 거고 인증하는 형태신 거고 어도비의 전자서명은 이메일로 이미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에 이 서명한 사람은 나고요. 이 문서에 내가 서명했으니까 이거는 원본이에요 라고 해서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는 약간 본인 인증 개념, 어도비 전자서명은 부인 방지 위한 개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 안 되셨으면 그냥 올해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나 어도비 사인이나 평등하구나, 법적 효력이 같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개념을 가지시고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